인데요.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 야당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사실상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저는 뭐 예. 아주 맞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상임위를 챙기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그때 최현희 의원인가요? 예, 강원도요. 한나라당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혁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법사위가 더 문제가 생긴 게 어느 순간 법사위가 국회 위에 국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문에 대한 작구 수정이 법사위의 역할인데 이제 내용까지 관여하고 여야가 원내 전략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현재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가장 극심했던 게 박영선 전 의원이 법사위원장일 때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법사위가 이렇게 첨예한 갈등의 상임위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단순한 법조문 해석이라면 왜 이게 갈등의 상임위가 됩니까?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해서 중립화시키든지 정말 그게 안 되면 그 여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지금 민생 입법, 코로나 살리기, 경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적과끌이 흐르는 국토교통위를 포기하셔야죠. 적과꿀이 요즘도 적과꿀이 흐릅니까? 네, 적과끌이 흐릅니다. 네, 그건 맞는데 저는 바로 맨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이게 일이 어그러질 것 같아서 여당이 그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적과꿀이 흐르는 엄청난 상임인데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각종 지표에서 비교할 때 의원 선호도를 보시면은 다른 2위, 3위에 비교해서도 엄청나요. 국토교통에 가겠다는 거. 뭐 그 정도로 대단한데 어쨌든 좀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정말 재미있었던 게 야당 지금 바로 박영선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그때 이제 그분이 워낙 특정 법안 이런 거는 워낙 완고하게 또 막 하셔갖고 당시 같은 당에서도 워낙 문제가 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금 이게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논리 중에 뭐 경제도 잘해야 되고 뭐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 싱크로율이 박근혜 정부하거나 이명박 정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를 그렇게 들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 한다고 옳죠. 다만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저는 네. 이 대목에서 20대 전반기 국회에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국토위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조정식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위를 가져가려면 여당이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양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래요. 문제 제기는 이제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은 그 부분으로 국회가 쟁점을 좁혀서 해결을 하면 제일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사례 중에 뭐 박영선 의원 사례도 있지만 사실 추미애 전 대표 사례도 있거든요. 법사위원장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그건 환노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사례를 착각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의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의사가 여기에 반영되는 측면도 있어서 예. 여러모로 이 국회 상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 이 권성동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당시에 야당이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권한이 센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거 그런 그림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센 거부터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늘어놓고 이건 누가 가져가고 이건 야당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얘기가 원구성 협상의 재료로 사용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요 법사위에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아마 던져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깊은 뜻이 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많이 그 법사위는 이번에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여당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만하게 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네. 하면 되지 이렇게 몰아가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가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당도 충분히 배려하면
접점을 기본적인 찾을 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견제를 한다면은요, 그 법사위가 자구 체계 심사하는 기능, 순기능을 강화시키면은요, 그 본회의 넘기기 전에 최종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자칫 이제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로 가서 그게 정쟁화가 된다면 그것이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기 때문에요. 21대 국회 원 구성되기 전에 법사위원장의 어떤 배정 문제, 그다음 법사위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여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